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영화 이야기 출발합니다. 시네마 쇼!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아주 독특한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영화인이 아닌데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야. 이렇게 변주를 한 번씩 줍니다. 자, 한 분 한 분 일단 만나볼까요? 네. 칸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칸찬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별일은 뭐 늘 있는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예, 아닙니다. 최욱 씨한테. 아닙니다. 어차피 또 이따가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은 CBS에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이분을 좀 좋아해. 맞아,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 좋아해. 사람이 반듯하고 맞아. 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잖아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유머러스해질 수 있어요. 계속 웃음 깝니다. 안 웃겨도 깔고 웃기면 더 깔고. 저랑은 한 13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이에요? 10년 전에 라디오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 제가 사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엄 때 또 생방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또 많이 이슈가 됐죠. 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박재홍 박수로 맞이합니다. 박재홍. 굉장히 특이한 출연입니다. 박재홍. 특이한 출연이야. 박재홍. 특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매불쇼가 이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제 처음 왔는데. 처음 함께합니다. 예, 스튜디오 20명이 그 최욱 앵커의 감정과 일체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 최욱이 화가 나면 같이 화가 나 있고. 아닙니다. 최욱이 있으면 같이 웃어요. 아닙니다. 기분의 자유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 이때 이상한 분이 이상한 분이 다 기분 각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제 라디오에서 같이 뵀었었는데 그때는 우리 최욱 앵커가 시사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최욱 씨한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형님 전 아닙니다. 형님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전 정치인이 아니에요, 형님. 이랬던 분이 탄핵 때 막 머리 깎고 오늘도 징역 5년 이게 말이 돼? 이러고 있으니 형님 근데 안 보는 사이에 굉장히 밝아지셨네. 굉장히 활발해지셨네. 안 본 사이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시에 2015년 그때 너무 옛날에 그 2015년도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2015년에 박재홍이 오늘 하루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어요. 그랬나요? 예. 그때 11년 전. 내가 굉장히 뒤늦게 깨달은 건데 그때 내가 같이 한 젊은 사람인데 참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좀 약간 의아했던 한 사람이 잔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잔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내가 더 라이브를 하는데 누가 나한테 오더니 볼 빵빵한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볼 빵빵? 저 혹시 기억 못해요? 너무 서운해요. 잘 나가신다고 좀 모른 척하시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때 그 CBS에서 같이 했잖아요. 나 장해찬이요, 장해찬. 맞죠? 맞아요. 진짜? 그때 그게 장해찬이었던 거야. 나중에 봤더니. 장해찬 씨 라디오 방송 데뷔 저희 박재홍이 오늘. 거기가 원흉이군요. 예, 원흉이죠. 네, 그렇습니다. 난 뒤늦게 그렇게 인사를 해갖고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은 영화는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영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영화 좋아. 네, 자주 보는 편이고. 오늘 좀 정말 자랑할 만한 영화를 좀 갖고 오셨습니까? 영화 자랑할 만. 오늘 제가 이제 너무 잔잔한 영화 가져왔나 싶었는데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보고 좀 다운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정화를 해줘야 됩니다. 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화해줘야 돼요. 역사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는.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제 눈앞에 유명한 울보 두 분이 계신 거 아니에요? 생방송 중에 울어 제끼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박정현님은 예. 책 제목도 뉴스의 눈물이야. 예, 뉴스 눈물. 그래서 예, 영화 맞습니다. 보실 때 많이 우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화 보면서 우는 편이죠. 예, 잘 우는 편이고. 네. 예, 사실은 그 인생은 아름다워. 네. 그 로베르토 베니니 영화. 아, 인생 아름다워. 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인생 영화. 그런 영화 보면 참 마음 눈물 흘리고 그런 네. 거 같아요. 예. 아. 최욱 앵커의 눈물 기억합니다. 예. 그게 그 좀 화제가 많이 됐나 보네. 그 아주 책 제목까지 노골적으로 뉴스에 눈물로 달고 다니시네. 아, 예. 뭐 오. 기억할 게 이제 눈물밖에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은 계엄 때 울고 한 분은 탄핵 선고 때 울고. 아, 탄핵 선거 때. 네. 네. 그때 100만 명이 봤잖아요. 동접자가. 아, 탄핵 선거 때는 아니고 아, 그래요. 그 계엄 다음 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12월 4일에 100만이 아니고 예. 아니 평소에 얼마나 동접자가 되길래 5만을 깎고 105만. 105만 105만. 아, 죄송합니다. 5만이 최고 기록 아니에요? 야, 근데 5만 되면 좋겠어. 깎아버리네. 5만 되면 좋겠어. 네네 105만 분이 105만. 그때 오. 이제 시청을 하셨죠. 동시 비결이 뭐예요? 제가 이런 비결을 가르쳐 드려도 예. 따라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천재예요. 아, 그런 방송 천재 최. 네, 타고난 천재. 그 당시에도 많이 놀랬잖아요. 순간순간. 깜짝 놀랐죠. 예. 깜짝 놀랐죠. 그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접했을 때야. 아. 뭐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 SBS 우차사 이동엽 씨가 저한테 같이 라디오 하다가 네. 제가 아는 방송 천재가 있다. 최욱이라고 있다. 어. 한번 모셔봐라. 그래서 어. 모셨죠. 모셨는데 그때는 되게 아이 성향이었어요. 조용히 스튜디오 들어오시고 네. 말도 대화도 잘 대화 안 합니다. 대화 안 하. 지금도 안 사적으로 안 합니다. 대화를. 예. 아, 그렇군요. 방송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네, 깜짝 놀라죠. 예. 예. 그때 그 기세 여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05만. 네. 나중에 봤더니 우리 또 형과 군대 동기더라고. 친형님이랑 친형과. 동기였습니다. 그 공군 장교. 네. 104기. 고맙습니다. 예, 동생. 네. 두 분이 사이가 좋네요. 아니 날 오랜만에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예. 야 재미없냐 이야기가? 아니 뭐 재미가 없진 않아요. 딱히 관심이 안 가서 그렇지 재미는 있었어요. 이 자식아 재밌으면 임마 재밌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간중간에. 재밌네. 그 사실 우리 강현지 작가가 이 캐스팅 때문에 애를 많이 썼는데 아주 네. 정말 적절하게 네. 아주 훌륭한.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지금 금요일에 네. 영화 코너를 해야 되는데 예. 목요일까지 섭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게? 그 얘기까지 하게 작가가 죽어나가는 거야. 말라가는 거야. 말라가. 아우, 야. 그럼 박재홍이라도 하세요. 야. 아니나 달라? 좋다고 나오는데 아니나 달라. 이렇게 시사인 선정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4위이기 사위입니다. 때문에 네. 4위가 부르면 한 274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위가 부르는데 와야죠.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사연을까지 내가 밝혀야 되냐? 심지어 설레셨는지 아니, 2시에 오셨어. 아니 나는 막 섭외가 물 밀릴 듯이 오는데 뚫고 오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면 목요일까지 정말 아, 그러셨나. 피가 말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또 단톡방에서 다 보셨잖아요. 왜 그래? 다 보셨잖아요. 박재홍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도 그 연락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고맙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작은 굉장히 특별한 영화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바타가 지금 세상을 뒤흔들었던 그 시기에 개봉을 해서 맞붙어서 한순간 아바타를 이기기까지 했던 와 대박이야. 그래요? 멜로 이 영화입니다. 지금 대박이다. 이게 멜로 영화야. 난리 났어. 만약의 우리라는 작품이에요. 한국 영화죠. 네. 김도영 감독의 이게 작품. 난리 났다. 이게 굉장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이 쇼츠 시대, 이런 어떤 자극이 과잉되는 시대에 네. 이런 느린 호흡의 멜로가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와. 시대의 반기를 든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도파민이 빵빵 터지지 않고 감성을 흔드는데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100만을 넘으면서 지금 엄청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난리 작품이 났어. 만약의 우리라는 영화입니다. 구교환, 문가영 주연이고요. 네. 이 작품 이야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있는데 원작 얘기 나중에 어차피 다 해주실 거고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누구나 우리한테 후회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후회하는 순간. 후회 많이 하잖아 연애할 때. 네. 아, 헤어지고 연애할 때? 나서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여자를 내가 잡았더라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 찬 여자 앞에서 펑펑 운 적이 있는데 그때 안 울었더라면 이런 나 진짜 펑펑 울었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좀 옹졸하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 그런 걸 영화로 그들은 아마도 운 것조차도 잊었을 거야. 아니야 진짜 추억이 울었어. 추억이 울었어. 정말 그 레스토랑에서 네.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 울 것 같아서 내가 혼자 들어가는 룸으로 돼 있는 레스토랑 있잖아요. 와, 거기서 펑펑 맘 놓고 울었어. 울려고 작정을 했군요. 그래도 안 돌아보더라고. 안 냉정합니다. 돌아봐. 예, 냉정합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구교환 씨가 이제 은호라는 인물인데 성공한 게임 개발자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정말 우연하게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저 앞에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둘이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야, 뭐 이러면서 서로 아는 척했어? 아는 척했어. 아는 왜냐면 척을. 둘이 그냥 사귄 게 아니라 막 엄청 사귀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 엄청 사귀었어요는 뭐야? 근데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엄청 사귀었어. 엄청 사귀었다는 거야. 엄청 사귀었어. 작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둘이 같은 비행기를 탄 거잖아요. 그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왜?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와서 비행기가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취소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러면 당장 외국인데 어떻게 해야 돼? 호텔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가영 씨, 정원이라는 캐릭터인데 전 여친 호텔 이렇게 하려고 줄 서갖고 이제 방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손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호텔이 없는 거야. 벌써 흥분된다. 근데 그 방금 손님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구교환이야. 좋아.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어떻게 밖에 지금 막 비 오고 막 이러는데 전 여친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안 되지. 전 여친 보고 너 길에서 자 이럴 수 있어? 너는 나쁜 놈이지. 들어가자. 가자 호텔로. 호텔 제안을 방으로 우리 방으로 가자는 거야. 제안을 해? 제안을 했어. 야, 그 제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들어간 거야. 여성도 또 따라가. 들어갔어. 둘이 들어갔어. 와. 전 여친과 10년 전에 전 남친과 전 여친이 지금 외국의 호텔 방에 비행기는 못 뜨는데 거기서 맥주 캔 딱 놓고 맥주 들어갔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니 라이더님 얘기만 들으면 도입부가 에로야 에로. 아니야 에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왜 어떻게 만났고 그렇죠.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가 이거를 쭉 풀어갑니다. 대화로. 이제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지. 과거 장면을 과거 보여줘. 장면을.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만났나 사귀었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떻게 특징이 헤어졌고 뭐 이런. 하나만 더 하자면 특징이 있다면 과거 장면은 컬러 네. 그리고 현재 장면은 흑백으로. 와, 그 재밌다. 재밌어요. 오히려 약간 반대 느낌이네요. 반대로 하네. 그렇죠. 재밌네. 그리고 왜 현재를 흑백으로 했을까? 이런 의문을 계속 품고 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딱 풀어줘. 깔끔해.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질문을 남기지 않아요. 딱 풀어줘. 맥주 다 마셨구나. 자막에 흑백으로 처리한 이유는 하고 딱 나온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딱 보여줘. 딱 보여줘. 야, 본영화는 좋은데. 실화임으로 뭐 이렇게 써준다? 그렇지 않아요. 형님 잘 녹아드네. 괜찮아요? 정아 형님. 괜찮아요? 형님 좋아. 알겠습니다. 형님은 참 이제 호인이야. 실제로도 이렇게 호인인지 모르겠지만 호인이야, 형님은. 마음에 들었어요. 예. 형님은 이런 뭐 연애 영화 보면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근데 민망해요. 어제 또 방송 끝나고 이것도 보고 왔잖아. 야, 프로야, 목동 프로. 가서 봤잖아. 또. 프로다, 프로. 봤는데 야. 옆에 저쪽에 어떤 여성 한 분 혼자 보시다가 훌쩍훌쩍 우시는 거 대성통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버님이 나오시거든요. 누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은호의 아버지예요. 구교환 아버지. 구교환의 네, 아버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이 은호 식당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딱 음식을 해줘요. 음식을 해주는데 여자 주인공가 막 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동적이죠. 네, 꼭 보셔야 되면 힐링 영화. 형님 굉장히 신나. 형님 뭐 금슬이 안 좋은 거. 굉장히 집에 안 신나네. 갔어. 집에 안 갔어. 들떠 있네.
아니. 아니까 이제 영화 잘 봤다 그 얘기입니다. 예, 추천한다. 결혼하신 거죠, 형님은? 아 그럼요. 네. 애가 둘이에요. 아, 애들. 예, 애가 둘이에요. 혹시 앵커님은 그럼 보시고 우셨어요 좀? 아 저도 울었죠. 저도 울었죠. 예. 만약에 이걸 보고 우셨다라고 한다면 예. 예전에 누군가가 생각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리하다. 이걸 보고 만약에 감정이 움직였다, 눈물이 막 났다. 네. 그렇다면 내가 옛날에 만났던 걔, 걔랑 헤어졌던 순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너무 이런 좋다. 생각. 예. 그래도 그 주인공 구교환이 말이죠. 이 호텔 방에서 그 여성분과 함께 있잖아. 이거 스포까지는 아닙니다. 예. 전화가 와. 맞아. 구교환한테 구교환한테 전화가 와. 누군가가 전화해. 대화하는데 네, 전화가 와. 둘이 막 옛날 추억에 막 빠져 있는데.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누굴까? 딸이야. 그거 말해도 되는 거야? 말이 돼. 나 일부러 가슴이 말안 아픈데. 했는데. 네. 결혼했어. 왜? 그러면 님 좀- 자지는 못할 것 같은데. 뭘 못해? 호텔 방에서. 뭔 소리 하는 장르가 거야? 에로가 아니에요. 형이 감동, 원하는 감동이야, 장면은 감동. 과거 회상 네, 장면에 나와. 로맨스 그냥. 과거 회상 장면에서 자는 거 나와요. 나와. 나와. 지금 자야 이게 여기서? 여기서 지금 자야지 왜 지금. 이렇게 피곤해? 그 제목이 만약에 우리라는 게 이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안 그랬으면 어땠을까? 야야 지금 난리 났다 이 스포라고. 네? 스포 난리 스포 났다. 아니라니까. 그 정도 뭐 난리 스포야. 났어. 뭐? 다들 아들인 줄 알았대. 아이고. 목소리 예. 딸이라고 해갖고 난리 났다. 명백히 성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일 수 딸인지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뭐 정황상 딸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찢어져 가슴이. 나의 이 후회로 점철된 인생.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나고. 라이언님 방송 많이 봤는데 오늘처럼 막 몰입해서 설명하는 게 몰입해. 없었어요. 예, 요런 죽을 거에 것 같아. 몰입합니다. 이제. 아니 그럼 라이너는 특정 한 명이 생각났던 거야 아니면 그 여러 명이 생각났던 거야? 순간순간 생각나. 순간순간 내가 잘못한 것들을 구교환이 다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되게 옹졸할 때 있잖아 남자들 옹졸하고 괜히 삐지고 그걸 잘 별것도 살려. 아니고 자격지심 생기고 네. 그걸 너무 잘 살려. 잘 살렸어? 네. 그런 남자가 부분이 언제 옹졸해지냐 그러면 네. 이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밖에 나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호구지책이라도 하려고 별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할 때 이럴 때 뭐 형이라면 뭐 억지로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고 막 노래 잘 어울리는 거 봐 저거. 야좀 그만해. 와 제작진 진짜. 그리고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 아니 저거 매크로로 해놨나 봐. 올릴 이거 준비를 나오면 하고 바로 있는 것 같아. 그것만 준비하고 있나? 딱 마우스 클릭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뒤에 준비하는 감독님이. 직원이 한 명 있어 지금. 여자친구가- 전담 직원이. 뭐 지금은 솔직히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지만 저때. 실제 저는 진짜로 그죠?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실제로. 그럴 때 그러니까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나한테 막 막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누군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 서로 최선을 다해. 네. 나는 얘를 위해서 호구지책이라고 하려고 막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데 얘는 또 나 도와주겠답시고 밖에 나가서 지가 하기 싫은 일을 또 해.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완전히 녹다운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화 보신 분이야.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그 마음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야. 맞아. 상처가 되죠. 근데 이거는 나를 원래부터 욕하고 때리던 사람이 아니라 맞아.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맞아. 그런 상황이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지간한 사람은 다 건드릴걸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건드려. 내가 타고난 금수저다. 나는 살면서 생활고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움 따윈 겪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면 뭐야 저게 이럴 수도 맞아, 있어. 맞아. 하지만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겠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본 경험이 있다. 먹고 살려고. 그리고 그 아. 누군가와의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피를 뚝뚝 흘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다. 야.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연인과 이별까지 해봤다. 아. 그럼 막 그냥 막 거기서부터는 그냥 막 버튼 눌러. 야. 줄줄줄줄줄 내가 막 사실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CBS 라디오 진짜 가기 싫었거든. 진짜. 그때 시사에 관심도 없고. 진짜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장혜찬 난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토론 붙여 토론. 맞아. 뭐 토론을 해? 내가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는데 난 박근혜 삼행시나 짓고 싶은데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정말 거엽다님 오늘 하신 말씀이 최고야. 너무 마음을 막 울리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가난 왜 속담도 있잖아요. 가난이 찾아오면 사랑은 뭐 창문으로 도망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해지면은 내가 이 압박을 받게 되니까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호가 여자친구한테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이 발뒤꿈치 좀 까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약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던 착한 남친이야. 근데 그러던 애가 아주 작은 균열에도 큰 상처를 입고 아주 세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흐트러지는 거지. 그런 거고 이거 좀 약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작품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잘 보시면 마치 예전에 기생충처럼 공간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오브제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소품들이 있는데 그 소품 어떤 소품 하나는 여자 주인공 그 자체를 대변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고 옛날의 멜로는 대부분이 판타지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뭐 재벌 2세가 나타나서 재벌 2세 실장님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시한부 인생이거나 이런 식의 판타지에 의존하는 게 옛날의 멜로였다면 네 맞아요. 지금 이 멜로가 우리 가슴을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그 가난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다 이거. 그러니까 이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집도 없어서 얘네들 반지하에서 산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이 부동산 절벽 앞에서 절망해버리는 젊은 세대들.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연애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가슴 찢어진다고. 그런 작품이 많이 여기서 오릅니다. 제가 첨언해드리면 문가연 씨가 이제 딱 그 햇빛을 좋아해 이분이. 그래갖고 반지하에 딱 있다가 창문을 딱 여는데 나에게 허용된 햇빛은 이 손바닥만큼에 딱 손바닥만큼밖에 이렇게 없네.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근데 구기현 씨 자기 방에 데려가. 그 창문을 옥탑방이야. 확 열어요. 온몸을 햇빛이 다 덮어. 이 햇빛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이 햇빛 다 네 거야. 딱 얘기해요. 그래서 미쳐. 많이 좀 미쳤군요. 저는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죠? 네. 자기 심장도 다 줄 수 있다고 했거든. 그랬어. 근데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계속 서로한테 상처를 내는 거지. 맞아. 긁으면서. 그게 너무 슬픈 게 이게 상대방을 지킨답시고 하는 짓이 우리한테 상처가 되는 게 너무 슬픈 일인 거야. 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그냥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뭐 이별이 막 엄청나게 멋지게 이별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딱 퓨즈 나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보내주는 건지 누가 떠나는 건지도 몰라. 그냥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 김도영 감독님의 연출이 미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뭐 스포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구교환 배우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에 얼굴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데가 있어. 발을 보여줘. 발을. 그거 아니야. 뭘 상상하신 거예요? 방금 뭐 들은 것 같아. 아니라고요. 서 있긴 해. 구교환 씨가 서 있기는 해. 그걸 왜 받아? 청춘 멜로야, 청춘 로맨스. 아무튼 그거랑 그 김도영 감독의 연출이 너무 좋고 두 번째로 문가영 배우가 미쳤어요 진짜. 나 어떤데? 왜냐면 아니, 중요하거든 주인공이. 이 영화를 보러 가면은 한번 좀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문가영 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분이야? 네? 문가영 배우. 어쨌든 그 잘안 보이네. 이 영화를 보러 가면 사실 저도 구교환 배우의 연기를 보러 간 거예요. 사실은. 네. 그분은 워낙 잘하잖아요. 네. 근데 문가영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요? 유명하죠. 이 드라마 유명한 분이에요?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버스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 진짜 좀 감탄했어요. 버스 장면. 버스 장면 진짜 진짜 최근에 봤던 멜로 영화 전체에서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는 처음이야. 왜 그래서 버스를 왜? 버스 있어. 버스에서 하는 건 아니야. 뭐 버스를 그냥 타고 가는 거야. 그거 형한테 맞춰서 얘기해. 뭘 맞춰? 포기 논란이지. 형한테 맞춰서. 뭘 맞춰? 왜 그렇게 맞춰?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 안 봤어요? 거기는 버스에서 하는 거 나와. 그거는 안 돼. 나쁜 거야. 그거는 피해잖아. 피해를. 아니 근데 저기 저 영화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해. 그리고 이 문가영 배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가 발견한
이제 새로운 자산이죠. 그 너무 정도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인 거죠. 그 정도. 너무 좀 감탄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교환 배우하고 문가영 배우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14살 네. 그 정도.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는. 근데 영화에서는 한 2살 정도 네. 차이로 나오는데. 설정은. 네. 근데 구교환 배우가 워낙에 어려 보여서 음. 크게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게 또 감시관이 유달리 발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맨스 영화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네. 하면 이제 나는 감정이입 안 돼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계실 수 네,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조금 뭐 난 좀 별로였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감정이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은 없었어요. 왜냐면 넌 또 남자니까. 그렇지. 너의 그리고 로망이겠지, 놈아. 문가영 배우가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예쁜데 슬플 땐 또 이 예쁨을 포기할 줄도 알더라고. 이게 진짜 배우예요. 진짜 훌륭한 배우예요. 네. 라이너가 아까 이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18년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2024년 호치민 그리고 이제 2008년으로 그쵸. 돌아가거든요. 2008년. 네,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되니까 사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그 분장으로 커버하기에는 18년이면 세월이 좀 흐르잖아요. 근데 분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소한만 분장하고 그들의 연기력으로 승부를 거는데 예. 그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18년이라는 그 시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소화했고 저는 사실 문가영이라는 배우를 뭐 장수상에 그 정도에서 봤는데 장수상에 나오셨 네네 거기 조연으로 나왔는데 저는 문가영이라는 배우를 얼굴은 알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저한테는 이제 문가영이라는 배우를 발견하는 영화로 기억될 거고요. 예. 구교환이라는 배우는 연기력에서 지금 그 또래 거의 최고인데 최고예요. 네 거의 최고인데 이 영화에서 정말 난리 나요? 어떻게 18년이라는 시차를 오가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8년 전 연기랑 후 연기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월이 그렇게 흐른데도 그 청춘 네. 그러니까 20대의 그 어릴 적 연기와 지금 30대 후반 뭐 이 연기와 사이에서 굉장히 아주 물 흐르듯이 워낙 연기를 아니 20살 연기랑 38세 연기랑 어떻게 구별을 해요? 20세는 아니, 왜냐면- 엄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게 아니고 네. 그 정도 시차가 나면은 네.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그 차이 나죠.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만큼 연기를 잘해주니까 보통은 어색해야 되거든요 보면서.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게 네. 구교환이나 그 문가영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해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반면에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김도영이라는 배우를 이제 82년생 김지영 그 감독으로 기억하는데 김도영 감독. 이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원작 대만 영화 원작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개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한정 지은 것. 저는 좀 확장성이 좀 있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었고 근데 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 얘기하지만 또 아버지 역 맞아요. 이 신정근 예. 조연이지만 정말 또 그래서 보기 드문 그 배우의 합을 보여준 영화로 이 영화 얘기할 만할 것 같고요. 네. 그 나이 차이 그러니까 기간 차이가 16년이랍니다. 아니 16년. 그러니까 2008년하고 2024년으로 나오니까 16년인가요? 그렇게 예, 되나? 그렇게 하면 16년에 네, 누가 봐도. 16년인데 제가 시원하게 계속 지금 18년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기는 건 아니고 이걸 제가 뭐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 우기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산수를 잘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2008년과 2024년. 예. 네, 그러니까 16년이네요. 16년이죠. 16년이나 뭐 18년이나 뭐 큰 차이는 아 없는데.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산수를 잘못한 거죠. 정색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2년 거는. 차는. 예. 네. 아니 이분은 발음 하나 갖고도 얼마나 따지는 분인데요. 네, 아, 뭐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렇죠. 네. 구교환 배우가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네. 이제 20대 대학생 때는 정말 풋풋하고 네.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 물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옷도 많이 바뀌었지만 되게 좀 섹시해요. 아 섹시해? 섹시한 남자. 이 영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의 그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의 리메이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에 먼 훗날 우리가 있어요. 아, 원작이. 네, 있어?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 되게 그래요? 재밌어요. 오. 그 장면을 유사하게 또 비슷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장면도 컬러 흑백으로 한 맞아요. 것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이 만약에 우리에서 문가영 씨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서울의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과 차갑다.
하면서 서울에 진입하기 어렵다 하면서 어떤 젊음의 좌절을 얘기하는데 요 2008년 나 중국에서의 먼 훗날 우리에서는 베이징에서의 하루는 매일매일 희망차다. 하루하루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당시 중국의 젊음과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20대가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건 아니지. 중국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공안에 잡혀가겠지. 문제야? 그럼 그 중국을 왜 그렇게 미워했냐? 아니지. 나쁘게 얘기했냐? 나쁘게 얘기했냐고 잡아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마셔야지. 왜 대한민국을 비하하세요. 비한 예. 라인을 해주세요. 비하는 아니고 이제 네.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처참한 좌절. 음. 젊은이들이 지금 20대, 30대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앞에서의 큰 좌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일을 하자니 공부를 할 수 없고 꿈을 쫓자니 연애를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은 그런 청춘 세대의 좌절이 너무 잘 담겨 있는 시대적 아픔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서 네. 정말 조금 더 저는 중국 작품보다 높게 평가를 한다. 더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천밀밀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여명하고 그치. 장만옥 나왔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랑을 해보고 그럼요. 이별을 해봤으니까 예. 그걸 건드려 버리면 약간 그 영화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이 영화는 나한테서 그냥 붙어버려. 그런 거 있어.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네. 좀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 정도로 와. 저도 멜로 영화 진짜 싫어하고 완전 푹 빠졌었나 보네. 저는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 나와가지고 연애하는 얘기에 일체 관심이 없어요. 감정입이 안 돼서. 감정입이 안 이 돼. 정도는 넘을 수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영화는 구교환은 또 비빌만 한가 아니, 보네. 아니 구교환이 구교환 구교환 씨가 씨가 되게 그 어떤 그 찌질함을 보여주거나 예전에 비해서 그 여자친구한테 되게 모질게 변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 너무 부자연스러우면 이상하잖아. 갑자기 세상 스윗하던 놈이 갑자기 잔인해지면 이상하잖아. 맞아. 근데 그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갔다가 처음에는 약간 내심 탓하다가 마지막에 그거 터트려 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야. 거기서 진짜 외모랑은 구교환 씨 너무 잘생겼지. 외모랑은 상관없이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맞아.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햇빛 있잖아요. 햇빛을 줬잖아. 구교환이 나중에 그거 뺏어. 햇빛까지 뺏어가? 뺏어가는 그걸 장면이 어떻게 있어. 뺏어? 있어. 있어. 영화를 있어. 보시고 확인하세요. 어떻게 뺏어가는지. 커튼 치나? 나 천재야. 방송 천재. 영화 천재로 가세요. 아니 뭐 햇빛 가리는 방법이 몇 가지 뭐 몇십만 가지 있어요? 블라인드 아니면 커튼이지 뭐. 블라인드 아니고 되겠다. 아니 근데 와. 거음님 말씀이 정확한 게 예. 우리가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면 예. 어팸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짜증내게 하는. 근데 걔를 보면은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비겁함이랑 마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비겁한 모습일까봐 그게 너무 싫어서 어팸이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에서 구교환이 무너졌을 때가 그래요. 무너지고 옹졸하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왜냐면 내 안에 있는 옹졸함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아니,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지금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아내랑 같이 봐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어때요? 아내랑 첫사랑이면 보세요. 아니 아니겠지.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아내랑 같이 보면은 분명히 저는 뭐 푸닥거리 한번 한다. 분명히 아니, 내가- 잡돌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우는 것도 문제인데 네. 이 영화를 보고 아내가 펑펑 운다? 그럼 남자가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서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 아내가 우는 이유는 왜 그때 내가 안 헤어졌을까 하고 울을 수는 있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 저 영화를 같은 볼 때 경우는 영화를 볼 때 남편분은 진짜 네. 이게 딱 정자세로 목석처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순간에 뭔가 반응을 보였다.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 있었어? 누구 이렇게 될 수 생각나네? 있는 뭐 거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남성 관객하고 여성 관객 중에 누가 더 몰입을 잘할 수 있는 영화예요? 저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남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문가영 씨 캐릭터는 약간 판타지적이거든요. 너무 예쁘고 약간 그렇죠. 너무 예뻐. 너무 말도 안 되게 예쁘고. 그래. 맞아 또 너무 예뻐. 너무 말도 안 되게 착해. 너무 착해. 착해 너무 착해. 또? 어. 너무 그래서 예쁘고 나는 너무 나중에는 착하고. 진짜 구견 이렇게 화면 속으로 뛰쳐 들어가가지고 구견 씨를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맞아 나도 그랬어. 아니 뭐 그런 역할이면 그 유영경 씨한테 맡기지 그랬어. 뭐라고요? 유영경 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또 그 두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그 은호
은호의 그게 아빠가 참, 예. 이제 그 가영 씨한테 나중에 전화 통화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편지를 네. 나중에 읽어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로맨스보다도 어른이 요즘 젊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한 다독여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그걸 한번 약간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데. 류현경 얘기를 이렇게 끊어먹냐. 그러니까 더 듣고 싶지 않은 거지. 진중권 마음이 이해가 가네.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끄세요. 아 진중권 마음이 이해가. 이걸 끊어먹냐. 야. 아. 예, 혹시나 잊혀질까봐 한 주씩 꼭 얘기하는데. 잠깐씩 얘기하는 거거든데 그 타이밍만 잡고 있는데 그걸 끊어먹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결혼 38년에 이제 만난 거 48년인데 이 영화 속 캐릭터들 이상의 가난을 뚫고 결혼해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도 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여서 네. 재미는 있지만은 아. 그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저는 모든 가난을 뚫고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눈물까지는 안 흘리셨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어. 이게 거리가 확 띄어진 거죠. 왜냐하면 저보다는 이제 좀 세대가 아래 세대 이야기인데 아 요즘 충분히 우리 자식 세대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도 네. 저는 이제 온갖 난관을 뚫고 결혼해서 아직 이혼 안 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데 난관은 뚫은 거는 그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선생님은 뚫을 의지조차 없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게 이 사람이 저를 버리지 않은 거에 말씀을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아마 우리 칸 선생님 같이 이제 배우자분하고 보시면 예. 형수님 많이 우시겠죠. 아니 아 문가영은 저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나? 맞아. 아니 이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게 저때 안 해진 거에 대해서 네. 우리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낙화라는 시에 보면 떠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이런 거 생각해 볼 야, 수 근데 있죠. 확실히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좀 네, 드는데 다들 맞아요. 뭐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 설레고 사랑 공감되고. 얘기. 그러네. 예. 한번 그래서 저도 그 한국 영화 위기 와중에 이 얘기만 좀 더 할게요. 근데 지금 이형 가야 돼요. 그래요? 아 가셔야 돼요? 아니. 생방이 있어가지고. 아, 한국 예, 영화 매일 저녁 위기라고 6시 그러는데 CBS 라디오 이렇게 박정현 멜로를 다룬 판승부. 이런 영화가 이렇게 성공을 듣지도 거둔 거에 대해서 아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 지금 안 가도 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추천자까지 하고 가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박재홍 앵커의 주말 예. 추천작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박종현 판승부 매일 저녁 6시 CBS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후에 그죠? 야 마지막 요걸로 녹아버리네. 네, 그조 아니었으면 네. 회초리 들라 그랬거든. 아, 예. 그조에서 좀 풀립니다. 아, 매불쇼 300만 원이 가고 있어요. 네. 저희는 아직 100만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제가 갖고 온 작품 더 디그라는 작품입니다. 더 더 디그. 디그. 더 디그. 디그. 영어로 디그가 뭘까요? 수사님. 디그. 디그가 우리 수산이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예. 그냥 배- 얘기하세요. 배구에서는 이제 수비로도 아. 불리는데요. 아, 좋아요. 예. 수비적인데 이거 디가 땅을 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 디그닥. 디그닥. 포켓몬 있습니다. 디그닥. 아, 예. 그래. 포켓몬이 나올 줄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예. 좋았어요. 그거 여기가 좋았어요. 한판 승부의 그 고정 패널로 좀 해주세요. 아, 둘이. 나쁘지 않아요. 티키타카 좋네. 네, 좋네. 우리 네. 잘 맞아요. 네. 근데 배경은 이제 세계 2차 세계 대전 당시 예. 이제 시작되기 전입니다. 영국 서퍽주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여기 이제 한 미망인이 등장해요. 이리스라는 미망인이 등장하는데 자기 이제 집 땅이 넓어요. 땅이 넓은데 큰 무덤 같은 데가 하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무덤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저분이 이제 사진 나오고 있네. 저분이 이제 이리스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뭐가 있을 것 같아. 저기 한번 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고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추어 고고학자를 고용합니다. 이분이 또 특이한데 정식 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야. 12살까지 정규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독학으로 뭐 이제 각종 고고학을 연구해서 이제 고고학자가 된 분인데 이분에게 한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파봐라.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딱 파는데 그 안에 이제 놀라운 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6세기 영국 6세기 앵글로색슨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게 이제 막 발견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전 사회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 내려와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 교육 안 받은 고고학장 가시고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 떼세요.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미망인이 아닙니다. 내가 고용한 고고학자 이분도 같이 파세요.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엄청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대형 박물관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기증을 해요. 기증을 하고 여기 기증한 사람 이름과 또 이 아마추어 역사학자의 이름도 함께 기록이 되는데 그 발굴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예 좋습니다. 이거 꼭 보시면 돼요. 잔잔하지만 그게 다예요? 예 무슨 뭐 어느 나라 영화예요? 영국을 배경으로 한 뭐 영화고 영국판 진품 명품이야? 이거 좀 별로 호기심이 안 생기는데. 그런가요? 더 디그. 더디그 호기심 안 생기게 설명하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이 영화 자체가 좀 슴슴해요. 아니 슴슴하다는 게 슴슴해. 좋다는 뜻이에요. 진짜 네, 진짜 사국 공물처럼 자극적인 맛은 없어도 네. 이게 슬슬 넘어갑니다. 영화. 잘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삽을 하나 딱 들고 나와요. 이제 무덤이 엄청 크거든요. 네. 무덤이 엄청 큰데 거기서 이제 요즘 같은 포크레인으로 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유적이니까 삽으로 조심스럽게 팝니다. 그래서 삽 하나로 그걸 발굴하는 과정도 이게 뭐 장인 정신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역사와 대화를 나누는 한 그 고고학자의 그 놀라운 여정 그걸 보시면 좋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고고학자면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것만 떠올려서 그렇지 그렇죠. 원래 고고학은 이쪽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약간 내 머릿속에 있던 편견을 좀 깬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네. 아주 슴슴하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어때? 야, 그래도 매불쇼 나올 정도면은 뭔가 좀 좋은 작품 하나 갖고 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모종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이준석의 홍매화 이야기보다도 그보다도 재미없어 이야기가. 그 땅에 흙을 딱 파면서 예. 이분이 흙의 냄새를 맡아요. 네. 흙의 냄새를 맡고 딱 맡으면서 이거는 한 6세기 정도의 유물이 있을 거 예측을 합니다. 흙 냄새로. 흙이 냄새만으로 냄새로. 흙이 냄새만으로도 역사를 파악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보시면 됩니다. 고고학이 좀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 형님이. 이거 관심나보다도 그렇진 않아요? 예, 저도 이게 추천을 받아서 봤던 건데 보고 좋다. 좋다. 라는 느꼈어요. 뭔가 그래요? 메시지가 있나요, 좀 영화에? 메시지 이제 중요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는 여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땅을 왜 파냐? 왜 땅을 파서 뭐 역사를 발굴할 이유가 뭐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 첫 번째 인류가 동굴벽에 손바닥을 찍은 순간부터 우리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우리의 인류의 하나한 사람의 인생이 존재했다는 거. 그게 인류 역사 하나의 일부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땅을 또 파겠다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6세기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별로 감동이 안 되는군요. 아닙니다. 예. 네. 그냥 보세요. 꼭 제가 보세요. 한번 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디그. 더 디그. 실제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화로 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군요. 채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천하람보다 더 잘 파냐 뭐 이런. 넷플릭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 그 더 디그.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뭐 라이언님 못 보셨습니까 이 영화? 라이언. 더 디그. 이거 보긴 했는데 추천할 제가- 정도는 아니라는 표정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네. 작품이죠. 네. 예,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취향이 다르구나. 우리 선생님은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아니, 좋은 영화긴 해요. 네네. 캐리 멀리건 뭐 배우들이 좋네요. 네네. 라파인즈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다들 시큰둥. 이런 경우는 최초야. 그 멜로에 너무 젖어 있었어요. 아니야 이게 최초예요.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추천작을 얘기했을 때 이런 반응은 최초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 용서해 주시고 아. 아무튼 보시면 후회하지 않는다. 직업적인 라는 점.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인과 고고학자는 결국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묻혀져 있던 걸 발굴해내는 오.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진실이 됐건 네. 아니면 과거 인류의 흔적이 됐건 간에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전하면서 이제 인류 발전에 어떻게든 이바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해석이 좋은데요. 네. 사실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너무 감사하고요. 거의 없다님 최고고요. 일단 이 여기서 더디그에 나온 그 아마추어 역사가 나온 바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네. 무시당하거든요. 이제 영국 대형 박물관 학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뭐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의 스타일로 끝내 이루어서 성공을 하거든요 발굴에. 큰 코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요? 네, 큰 콜을 낙하게 만들고 나중에 인정을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것은 기성
어떤 기득권 학자와 나갔네. 스스로 이제 자수성가했던 아마추어 학사의 그 기득권과 그 반골의 대결이죠. 나 같아. 그렇죠. 바로 최욱을 발견한 거죠. 더 와, 디그. 나갔네 이야기가. 어? 그래서 기성 언론과 그렇죠. 최욱. 그 만남이죠. 와. 그래서 더 디그 땅을 파는 오늘도 진실을 찾기 위한 최욱의 여정. 더 디그입니다. 야 최고네. 그냥 이 원고만 냄새만 맡아도 맡아도 이거 어디에 사건인지 바로 알죠. 이렇게 살려주시죠. 아 이것도 어디 방송국 종인지. 야 지금이 사실 딱 그 시점 아닙니까? 맞아요. 예, 기성 언론과 최욱의 이 정말 한판 승부. 한판 승부. 지금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잖아. 진행 중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나를 견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야. 근데 형 요즘 MBC에서 형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MBC 나와요? MBC에 막 이렇게 인용도 되고 매불쇼가 이제는 인용되는 시대가 됐어요, 형. 맞아요. 정치 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치 왜 하는 거야? 최욱의 호통. 예. 야, 영향력 4위. 멋있다, 멋있어. 그 예.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고고학자는 예. 한 길만 팠던 사람이고요. 한글에 예. 갖고. 이 형은 또 저거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이제 뭐 다른 건 파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신념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예. 그냥 여러 개 아니, 하다가 걸리는 거 잘하고 있다 지금. 예, 뭐 그거는 이런 맞습니다. 걸로. 근데 바지브런이 굉장히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로 나와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막 라틴어도 스스로 공부하고 굉장히 수준 높게 와, 가거든요. 내 이야기네. 최욱이 또 스스로 뉴스 열심히 하고 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야기야. 체크하고 독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그래도- 저 같은 재래식 언론 예. 그리고 최욱 더 디그 데뷔됩니다. 재래식 언론, 그러니까 사실 뭐 푸세식 언론의 대명사. 와, 우리 앵커님이 예. 이렇게 나를 칭찬한다는 게 이 용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난 또 여기에 또 경의를 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와, 푸세식 언론의 대표 앵커가. 소세식 재래식 아니에요. 사실 뭐 이게 다 화장실 수세식이고요. 네. 예, 좋습니다. 비대가 없어서 그럼 왜 재래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형도 말이 많네. 말이 양이 많아. 양이 많아. 양이 많아. 네. 양이 많아. 자, 거의 없다님의 주말 추천작 추천작. 가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 His and Hers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너 이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네. 뜨자마자 봤는데 제가 원래 이제 스릴러류를 좋아해. 아, 이 스릴러야. 그리고 이제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저기에 이제 존 번설이라는 배우가 남편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테사 톰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저 둘이 원래는 부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종의 일을 겪고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떤 여성이 칼에 40번이나 찔려서 죽어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 마을 보안관인 존 번설이 가서 이제 사건 현장을 딱 봅니다. 딱 보는 순간 속으로 야, 이 큰일 났는데. 왜? 아는 여자야. 사망한 사람이. 알 뿐만 아니야. 내연 관계였어. 이 여자랑 나랑 서로 막 핸드폰으로 막 서로 야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이런 사이였다고. 오, 큰일 났네. 근데 얘가 칼에 40번이나 죽은 채로 찔린 채로 차 본네트 위에서 발견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원래 이제 뉴스 앵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도시로 옮겨가 가지고 이제 남편하고는 헤어졌으니까 이제 별거 중이니까 대도시로 옮겨가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밀려나던 상황이었어. 아. 근데 내 고향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잖아. 내가 가서 취재해 올게요. 나 얘 알아요. 나 피해자 알아요. 간 거야. 둘이 만나. 둘이 만나는데 서로 지금 말을 못 하잖아. 왜냐하면 이 죽은 피해자는 이 여자분하고는 동창 관계야. 또 학교 다닐 때 친했어.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이 남편은 학교 다닐 때 사이가 좋았나?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파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일단 자기도 꿀리는 게 있잖아. 그래서 지금 되게 바빠. 막 증거도 막 나랑 연관된 거, 막 가령 뭐 살인 현장에 뭐 발자국이 찍혀 있어. 근데 또 재수 없게 이 근방에서 이 사이즈 이 부츠를 갖고 있는 게 나밖에 없네. 아이고. 막 똥줄이 타들어가요.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같은 느낌이야. 그렇지. 그런 거지. 통일교 특검 느낌이야. 근데 또 이 여성은 또 남편 연맥이려고 아직 경찰에서 발표도 안 한 거 자기는 알잖아 얘가 누군지. 네. 발표도 안 한 걸 막 뉴스로 때려버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 찾아갔거든. 근데 그 호텔방 안에서 이 여기자와 카메라맨이 우기 형이 좋아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 그래? 카메라맨이랑 카메라맨이랑 그 원래 이제 리포터가 자기 전용 네, 그 맞아요. 카메라맨 하면서 네. 데리고 다니잖아요. 카메라맨이랑 순식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쿵짝쿵짝 막 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밖에서 문을 콱콱콱 두드리더니 가버려요.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는데 이건 1화 내용일 아, 뿐입니다. 드라마니까. 예. 아, 몇 화? 육부작. 깔끔하게 6부작으로 끝나고요. 네. 예, 뭐 일단 뭐 이렇게 엄청나게 치밀하진 않아요. 근데 아. 이야기가 굉장히 명쾌하고 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한 6부작이니까 하루 날 잡고 보면 깔끔하게 아, 재밌게 보실 수 있어요. 재밌다 이거죠. 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접근성이 예. 좋군요. 고맙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거의 없다 주말 추천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박재홍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겠죠. 생방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거 배려해 주시는 겁니까? 아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저희 한판승부 애청자 여러분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매불쇼 애청자를 여기서 뵙게 돼서 매우 영광이었고 네. 예, 이제 다 보신 다음 6시에는 한판승부 아, 유튜브 6시. 구독 채널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뉴스의 눈물. 뉴스의 눈물 네. 네, 한번 쉬고 네. 봐주시면 예, 감사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10년째 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5년째입니다. 5년째예요? 2021년 7월 12일 날 첫 방송했고요. 어. 올해 이제 만 5년 되고 네. 예, 만 5년 되면 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면 이제 공개 방송할 예정인데 그 최후 앵커를 한번 초청해 보고 싶은데 저는 안 가요. 안 갑니다. 예,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예, 올 리가 없습니다. 한 칼의 거절. 네. 예, 좋습니다. 어떻게 영상 메시지 같은 거는 좀 해줄 수 축하 있지 않나? 메시지 아, 그건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하지 굉장히 않아요. 그래요. 이제 청취율 조사 기관이라고 한번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왔어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약간 기빨려 하는 것 아, 이 같은데. 말이 많네. 나 이 형이 약간 점잖은 줄 알았어. 와 말이 되게 많대. 그리고 왜 이렇게 활발해졌어? 양파 아, 양파 껍질째 껍질째. 짜짜 이거 마시니까 맛있죠? 이거 마시니까 이렇게 기운이 확 올라오고 아 기운이 멘트가 좋아지네. 고맙습니다. 6시 방송에서 요거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파 껍질짜. 고맙습니다. 아유, 마성의 광고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홍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적이시다. 말의 양이 많네. 양이 많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라이너님의 주말 추천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추천작은요. 이 기차의 꿈이라고 요것도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요것도 이제 넷플릭스에 공개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영화라서 네. 추천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원작이 데니스 존슨이라는 소설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되게 서부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부극 서부극. 우리가 생각하는 서부극이 있잖아요. 총 쏘고 막. 총 쏘고 사람 죽이고. 예. 근데 이거는 서부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북서부가 개발되던 20세기 초의 미국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총으로 사람 죽이거나 막 이렇게 막 싸우거나 뭐 이러한 서부극이 아니라 말 타고 굉장히 다니고 이런 거 서정적인, 없어요? 서정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주인공이 로버트라는 남자인데 얘는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철도 놓고 벌목꾼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개발되고 막 이러던 시기에 아주 밑바닥에 있는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 노동자 그러니까 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랑하는 여자를 또 만나. 그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딸도 낳고 그 오두막 하나 통나무집 하나 지어놓고 그게 이제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일을 하러 나갔는데 집에 불이 납니다. 정확히는 대화재가 났어. 계곡 전체가 불타버리는 대화재가 난 거야. 네. 돌아와 보니까 집은 잿더미가 됐어. 그리고 아내랑 딸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 어디를 봐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죠. 어떻게 찾아? 숲은 다 불타버렸고 이 광활한 곳에서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다리기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오두막을 짓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이게 굉장히 고독이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거 보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일하는데 그 중국인 한 명을 이렇게 막 노동자들이 도둑이라고 몰아서 죽인 적이 있어. 노동 현장에서. 근데 거기에 자기가 마치 약간 방관이었지만 좀 약간 찬동하는 것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또 트라우마가 돼서 맨날 막 유령 보고 막 이래요. 음. 그러던 어느 날 늑대 소녀가 나타나. 늑대 소녀. 늑대 소녀가 뭔지 알죠? 늑대들이 키운 사람. 아이인 거야. 네. 걔는 네 발로 걸어요. 음. 그 늑대 소녀가 나타나는데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저건 내 딸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야, 갑자기 이상하게 지네. 딸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얘기는 이 기차의 꿈은 어떤 거냐면 이 서부의 그 역사를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절대로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이름 없이 살았던 그 시대를 혼자서 견뎌냈던 사람들 있죠. 네. 이름 없는 노동자, 네. 이름 없는 주인공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바치는 영화입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앉아서 주말에 좀 울적하거나 이런 일 있으실 때 소주 한 잔 딱 놓고 보면은 기가 막힌 영화. 더 대신- 울적한 거 아니야?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위로를. 그의 마음에 좀 공감하고 어. 저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대신 이제 좀 느립니다, 여러분. 영화 좀 느릿느릿하니까. 아, 그러니까- 보셨어요? 아 제가 사실 오, 곽수산 씨. 이걸 봤어요. 네. 근데 딱 느리다는 표현이 맞는 아. 게 이 지금 후반을 제가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잠들었어. 앞에 맞아. 초반이 좀 그렇지. 잔잔하게 흘러가더라고. 잔잔해. 예. 곽수산이 잤다는 건 대중성은 좀 없다는 겁니다. 대중성이 그렇진 않은데 네. 근데 좋은 영화야. 그리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서 보다 보면 심지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 봤는데 바로 잠들어버려. 바로 잠들어. 이 대중성이 그러니까 좀 얼마나 좋은 작품이야. 아. 잠을 잘 수 있잖아. 요즘 잠이 안 온단 말이야. 이거 조금 막 아쉽네. 요즘 세상에 뉴스 나오고 형이 아까 막 소리 지르고 잠이 안 온다고. 네. 왜냐면 이 분노가 최욱처럼 나도 분노했는데 어떻게 잠자지? 기차의 꿈 틀어놓고 소주 한잔 쫙 하면은 잠이 오는 겁니다. 네, 기차 있고. 근데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후반 꼭 보고 싶네요 진짜.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 그렇게 소리를 질렀나요? 형이요? 네. 바락바락 지르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지를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이, 그래도. 그 형이 소리 지르고 막 화내는 게 위로가 돼요. 아, 사람들한테. 그렇습니까? 네. 또 부끄러우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찬일 선생님의 주말 추천작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랜만에 연극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연극 하셔야죠 이제. 네네. 왜냐면 네, 한 번은 할 것 사실 같더라고. 뭐 박호선 씨가 나왔을 때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네, 한 달에 조마조마하더라고. 한 번, 어려워도 한두 달에 한 번. 네. 사실 그 배우 전소코 씨가 나오는 터키 블루스라는 연극을 가서 보고 소개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터키 블루스가 요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각이 멀어요. 네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하는데 이거 보고 소개해야지 했는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대학로 가서 이마지 아트센터라는 데서 마산 시절이라는 연극을 봤습니다. 마산 시절이라는 마산 연극. 시절은 마산, 우리가 아는 그 창원 마산, 금왕쟁의 그 마산. 마산. 그리고 시절. 시절. 그래서 마산 시절 제목이 그냥 확 와닿잖아요. 왜요? 저는 마산을 저 서울 출신이지만 마산을 좋아하고 우리가 또 시절 그래서 마산 시절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무슨 마산에서 그러면 살으셨는 줄 그 알았어. 포항 시절은 확 안 하고 아니, 마산 시절은 와닿고. 부산 시절 이런 거 없어요. 광주 마산 시절. 시절만. 마산 시절? 네. 여기에 이제 그 엄마 역을 연기한 김루시아 배우가 이제 초대해서 그냥 마산 시절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가서 보고 네. 영국에 풍덩 빠졌어. 빠졌어. 이제 마산으로 이사 갑니다. 네. 그리고 그날부터 계속 마산 시절을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뭐 기관장애한테도 하고 개인한테도 하고 네. 이 연극을 꼭 많은 분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네. 이 연극은 1979년 말 그대로 부마항쟁 말씀하셨잖아요. 오, 부마항쟁이 벌어지던 그 시기. 내가 맞췄네. 네. 근데 부마항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마산에 사는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마산에 사는 한 가족 그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있고 6남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잖아요. 거기에 또 그 큰 딸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있고 해서 등등해서 한 13명의 캐릭터가 나오고 13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망쟁을 배경으로 했으면 뭔가 좀 굉장히 정치적이고 네.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으로 좀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보시는 분은 가시지 않으면 되고요. 그런데 그 격변의 시대를 견뎌내고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네. 감동, 감동. 그야말로 그다음에 재미, 재미. 교훈 교훈. 모든 거를 다 갖춘 한 편의 소품 연극입니다. 와. 80분밖에 또 안 해요. 80분. 네, 그러니까 또 짧고 짧고. 보통 연극이 좀 길면은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연극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네. 그야말로 순삭.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극이 이제 그 7시 반에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4시 반하고 7시 반 두 번을 하는데 7시 반 거를 제가 보러 갔는데 7시 20분에 입장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 무대에는 그 가족 이야기가 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10분간을 이렇게 같이 지켜보면서 그 가족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데 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아버지는 20여 년 전에 4.19 때 그때 경찰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경찰을 그만두고 지금 경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엄마는 또 6남매를 키워내는 그런데 이 아들 중에 하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학생운동. 시위 그렇죠. 시위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집에서는 시위하지 말라고 말리죠. 그렇죠. 말리고 맞습니다. 또 그 누나도 그렇고 등등 하는데 아들은 또 시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아. 그렇죠. 정의감에.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셋째 아들은 그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누나 그 제일 큰 마지 그 누나의 남편은 그 어디 회사에 다니는데 네. 조금 어떤 기관의 또 기관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몰입을 하게 빠지셨군요. 됩니다. 아, 그래서 13명의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건 그 네. 배우들의 그 연기합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네. 정말 그 연기를 지켜보는 재미. 또 하나 79년 80년대는 그 히트곡들이 많았는데 그 당대로 휩쓴 곡이 저기 혜은이 아, 혜은이. 네, 혜은이의 띠띠 새벽길에. 빵빵 네네. 띠띠 빵빵. 그리고 뭐 제3한강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기타 치면서 비지스의 트레지드를 부릅니다. 이 노래 몰라. 아 비지스 트레지드 몰라요? 트레지드 이거 몰라요? 그 당시 그 시대를 풍미했던 비지스. 네 비지스. 하우디 비주얼러. 네네. 하우디 비지어 러브의 그 비지스가 부르는 트레지드라는 또 네. 그리고 또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네. 이런 그 당대를 휩쓸었던 Love me. 그렇죠. Tender, love me sweet.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를 풍미했던 곡들 속에서 이 가족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그것을 보는 그 재미가 네. 정말 정말 좋죠. 최고입니다. 예. 강추합니다. 강추합니다. 대학로에 있는 미마지 센터. 네. 25일까지 하니까 며칠 안 하네요. 네. 연극을. 왜냐면은 작년 10월에 초연이 이루어졌는데 워낙 그 호응이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아서 이제 네, 또 앙코르 다시. 공연이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25일까지 마친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또 3차 공연, 4차 공연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공연이 이제 장기 공연 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겁니다. 네, 다른 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연극을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용기. 마산 시절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네네. 찬일 선생님의 주말 추천작은 연극 마산 시절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